가빠 있으시네. 가빠 이게 있으시네. 자꾸 이거 꼭지가 나와. 아이, 참. 또 건영님까지 또 이렇게 오늘 저희 침수차 피해보신 분들 때문에 담담하게 가야 돼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침수차로 피해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2만 대 가까운 침수차들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담담하게 가겠습니다. 닥터차의 건영님하고 자동차 사고 보험 전문 법무법인 재승의 컨설턴트 김태은 팀장님 모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침수차들이 보상이 자차가 가입된 경우에는 되긴 돼. 자차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고, 근데 자차가 가입이 돼 있어도 차량 가액이 시세가 있는데 그 시세가 내가 알고 있는 시세와 보험사에서 책정한 시세의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뤄볼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고. 네. 예, 그렇죠.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법인차 디스커버리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 비용만 2천만 원 이상이 들었고 보험 차량 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차가 가입이 됐더라도 이제 1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딱히 다른 방법은 없겠죠. 네, 현재로서는 자동차 보험은 네. 보험 가액대로 이제 보상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런 차량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액을 좀 더 들어 올려놓거나, 예를 들어서 증서상에 해당 부품이라든지 뭐 특히나 뭐 오디오가 실내에 장착이 돼 있다든지 뭐 고가의 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사에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 가액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놔야지만이 향후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도 조금 인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험료의 인상 부분보다 그 보상의 가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험 가액을 좀 더 올려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거는 네네. 자차도 가입을 하셨어. 근데 침수차로 이제 보상을 자차 전손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차를 처음 가입했을 때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었어. 근데 6개월이 지난 침수차가 된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이고 3,500만 원이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타이밍에는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만 받아야 되는지 보상을,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자동차 보험에는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 약관 내에 그런 문구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해당 분기의 기준가액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 금액밖에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4월이다 그러면 2분기가 될 거잖아요. 그럼 2분기에 그 차의 시세를 끌고 옵니다. 거기에 아까 이제 6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침수가 8월에 났다. 그러면 8월이면 3분기지 않습니까? 4월에 가입할 때는 6천만 원에 대한 데이터만 있지 8월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은 없잖아요. 보험개발원에서도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차가 아까 같이 뭐 3,500이나 4,0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시세가 발표가 됐더니 3,500이나 4,00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그거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약관상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긴 하지만 보험개발원에서도 그 시세가 차이가 이제 현저할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례를 좀 보면 그게 이제 조정이 됐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서 같은 것들을 하나 봤었는데 차주는 4천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보험사에서는 한 3,500만 원 내외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결정 조서에 보니까 한 4천만 원 내외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었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번 침수 차량에 있어서도 분기별로 과도하게 지금 감액이 되는 차량들에 한해서는 별도 청구를 좀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차로 전손 처리에 대한 금액을 먼저 받고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하다. 그 팀장님 법무법인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도 법인에서 지금 좀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아. 추후에 피해자분들을 좀 모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네. 그 경락손해 부분도 사실은 유사했거든요. 경락손해면은 사고 시에 차량의 잔존 가치가 떨어지는 거. 네네. 네. 뭐 사고차 시세 사고 하락이라고도 네. 하는데 네. 사고차 시세 하락도 과거에는 거의 약관상에 명기돼 있는 네. 수리비의 뭐 10에서 20%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물일 경우에. 네, 대물일 때도 약관에 그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차도 약관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개발원은 기준가액을 따르겠다고. 네. 근데 그 약관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경락손해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침수차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네. 그때도 약관상에는 20%만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 하락한 부분을 배상해라 네.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정정이 가능하지 않나. 아, 그것도 싸워볼 여지가 있다. 내가 상가격보다 지금 차값이 더 많이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는데 3개월 뒤에 신차값이 뭐 1,000만 원이 올랐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중고로 팔면은 내가 산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하필 좀 운이 안 좋게 침수가 돼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새 차 가격은커녕 그거보다 낮은 가격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기 때문에 아, 내가 처음 가입했을 때 그 금액이 맥스다. 그렇죠. 그 이상은 절대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자차일 경우고 네. 대물로 받기 위해서는 네.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침수에서 이제 뭐 가해자가 있으려면 건물의 관리 주체라든지 뭐 네. 주차장의 뭐 유지 관리를 하는 분들 또는 뭐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뭐 지자체라든지 뭐 주차장 쪽에 대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포구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상청에서 예보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 예보 강수량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나라 상대로 뭘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찾아봤었는데 뭐 기사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예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다 보니까 이거를 기상청이나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뭐 법조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침수차 2만 대 쏟아지는데 70%만 자차를 들었고 30%는 자차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30%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쉽게도 불법적으로 유통이 될 거다. 대략 뭐 한 30% 40%가 만약에 수리해서 다시 시장에 나온다. 그것도 대단한 많은 숫자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불법 유통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중고가 됐든 새 차가 됐든 사야 되는데 새 차는 대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고로 눈을 이제 돌릴 때 침수가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흡입구가 낮게 위치한 차들이나 엔진이 낮게 설계된 차들은 내가 중고차를 살 때 조금 더 이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엔진이 낮게 설치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공기를 엔진 쪽으로 집어넣는 그 흡입구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 운행상에 주의할 차량이 있죠. 최근에 보면 침수 지역인데 물높이가 바퀴 정도 올라왔는데 그 지역을 무리해서 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몇 초라도 엔진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그 엔진에 심각한 또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차량들은 흡입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범퍼 쪽에 그릴 쪽에 흡입구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범퍼 그릴이 어느 정도 침수가 됐다. 그러면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물보라가 생기면서 범퍼를 넘어가요. 그렇죠. 범퍼를 넘어가면 그때 이제 흡입구로 물이 흡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흡입구가 조금 낮게 위치한 차들은 좀 더 꼼꼼히 그래도 살펴보는 게 좋다. 네, 살펴보고. 그러면 엔진이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더 자유롭나요? 조금 더 자유롭죠. 방수가 다 되기 때문에? 네, 방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모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생활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범위는 조금 자유롭죠. 아, 실제로 침수차도 전기차는 거의 없겠네요. 전기차가 차량 외부에 달려 있는 전기 장치는 어느 정도 방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부에 있는 것들은 방수가 좀 취약하거든요. 공조 장치들이나 아니면 뭐 전장품들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수분이 유입이 된다, 그럼 오작동이 될 가능성이 크죠. 침수차를 신고하고 파는 건 불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손 차량이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손 차량을 유통하는 게 불법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시트만 살짝 젖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대비해서 뭐 20-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전손을 안 해줍니다. 그건 분손 처리. 네, 분손 처리로서 수리해서 다시 유통 또는 본인이 타거나 내가 타다가 향후에 매도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침수차가 많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그 자차 보험 가입을 할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액을 좀 제대로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러니까 대물 배상에서 자차와 가장 큰 차이가 차량 가액의 120%까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취등록세 보상이 되고 렌트비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차는 이 세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특약에 의해서 되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보험사를 찾아서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이번 침수차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침수된 차량들은 2년 이내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등록하시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저희 법인 디스커버리 2 같은 차는 이번에 침수차로 만약에 그 자차 처리를 했을 경우에 2년 안에 차를 사면은 취등록세가 면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무한대가 아니라 이번에 전손이 됐었던 금액 한도로. 그럼 내가 그거를 뭔가 신고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를 보통 일반 보험 처리를 할 때는 그 취등록세 영수증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걸 지급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취등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차량이 침수가 됐다라는 그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지 아마 취등록세가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건 꼭 차주들이 챙겨야 되고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어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아쉽게 이런 거를 못 받는 분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침수차 3명 중에 1명은 걸리겠죠? 침수차는 이제 부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안 사고 1년, 2년 뒤에 사면은 좀 침수차 검증이 끝나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침수차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올바르게 예를 들어서 다 교환해야 될 것들을 다 교환을 하게 되면 침수차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나에 꽂혀서 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닥터차 찾아가서 욕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라 그랬다고. 그러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피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제 닥터차에 글을 남겨주시던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좀 아, 거기도 이제 법무법인 재승에서 운영하는 카페인가요? 아, 거기다가도 해도 되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오늘 어르셔가지고 답변이 조금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